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제주의 동쪽 한 작은 어촌 마을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인데요. 듣고 나시면 분명히 마음이 따뜻해지실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바다 냄새를 맡으며 살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짠내 나는 바닷바람과 갈매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그런 곳 말이에요. 저는 어릴 때 할머니와 함께 바닷가 마을에서 여름을 보낸 기억이 있는데 그때의 평온함과 여운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런 자연 속에서의 삶이 더욱 그리워지는 것 같아요. 복잡한 도시 생활에 지친 마음을 달래주는 듯한 힘이 바다에는 있는 것 같아요. 파도 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차분해지고 넓은 수평선을 바라보면 인생의 근심 걱정들이 허무하게 느껴지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70세 박해진 할아버지입니다. 서울에서 오랫동안 작은 회사를 운영하시다가 은퇴 후 제주도 동쪽의 작은 마을로 이주하신 분이에요. 사실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으셨을 거예요. 나이 70에 완전히 새로운 환경으로 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특히 할아버지는 5년 전에 부인을 잃으신 슬픔이 아직 가시지 않았던 상태였어요. 서울 아파트에 혼자 계시니 모든 것이 아내를 떠올리게 했고 자식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가끔씩만 안부를 물었죠. 그러다 보니 점점 우울해지시고 하루하루가 길고 무료하게 느껴지셨답니다.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배우자를 잃은 후의 공허함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함께 나누던 식사 시간, 저녁 뉴스를 보며 나누던 대화, 심지어 작은 투정까지도 그리워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할아버지가 내리신 결정이 바로 제주도 이주였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을 바다와 함께 보내고 싶다는 단순한 마음에서 시작된 일이었어요. 자식들은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아버지, 그 나이에 혼자서 어떻게 지내실 거예요? 서울에 계시면서 우리가 자주 뵐게요라고 말이죠. 하지만 할아버지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젊은 시절 신혼여행으로 제주도에 갔을 때의 그 평화로운 기억이 계속 마음속에 남아 있었거든요. 아내와 함께 성산일 출봉해서 해돋이를 보며 나중에 늙으면 이런 곳에서 살고 싶네라고 했던 말이 문득 떠올랐어요. 그렇게 해서 할아버지는 서울 아파트를 정리하고 제주도 동쪽 해안가에 있는 작은 집을 구입하셨습니다. 집 앞에서 바로 바다가 보이는 단층 집이었는데 규모는 작았지만 넓은 마당과 바다를 내려다볼 수 있는 작은 정자가 있어서 마음에 드셨어요. 이사를 마치고 첫날 밤 할아버지는 정자에 앉아 파도 소리를 들으며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이곳에서 잘 지낼 수 있을까? 외롭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지만 동시에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도 있었어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젊은 사람들에게도 쉽지 않은 일인데 70세에 시작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처음 몇 주간은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스나 전기 관련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는지도 잘 몰랐죠. 그런데 제주도 사람들의 인심은 정말 따뜻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께서 멸치젓갈을 가져다 주시면서 서울에서 오셨다며요? 여기 생활이 많이 다르죠? 라고 말을 걸어주셨어요. 그렇게 조금씩 마을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게 되었고 점차 이곳 생활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할아버지의 하루 일과는 단순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해변을 따라 1시간 정도 산책을 하고 집에 돌아와 간단한 아침을 드신 후에는 마당에서 책을 읽거나 라디오를 들으며 시간을 보냈어요. 점심 후에는 낮잠을 자시고 오후에는 다시 바닷가로 나가 벤치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하셨죠. 이런 규칙적인 생활이 몸에 배면서 할아버지의 건강도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는 밤잠을 설치고 식욕도 없었는데 바닷바람을 맞으며 걷다 보니 자연스럽게 잠도 잘 오고 밥맛도 돌아왔어요. 의학적으로도 바다 근처에서 생활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바닷바람에는 음이온이 풍부해서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고 규칙적인 해변 산책은 심폐기능 향상에도 좋다고 하죠. 특히 파도 소리는 자연스러운 백색 소음 역할을 해서 수면의 질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였어요. 도시에서는 항상 무언가에 쫓기는 기분이었는데 이곳에서는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보며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마음도 차분해졌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 할아버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말이에요. 바로 바다거북과의 인연이었는데 이 만남이 할아버지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선사해 주었답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예상치 못한 만남이나 경험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꾼 적이 있으실 거예요. 때로는 아주 작은 우연이 큰 변화의 시작이 되기도 하고 지나고 나서야 그 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기도 하죠. 할아버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저 평범한 아침 산책 중에 일어난 일이었는데 그것이 앞으로 몇 년간 할아버지의 삶에 큰 의미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종종 이제 새로운 일은 없을 거야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인생 경험이 쌓이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서 젊을 때는 놓쳤던 소중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예인데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 놀라운 만남과 그 이후에 벌어진 기적 같은 일들을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듣고 나시면 여러분도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운명적인 만남이 일어난 것은 제주도로 이사 온 지 한 달하고 일주일이 지난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와 같이 아침 6시에 일어나 해변 산책을 나선 할아버지는 전날 밤 거센 바람과 파도가 몰고 온 변화를 목격했어요. 해변 곳곳에 해초와 조개 껍데기들이 밀려와 있었고 평소보다 높은 파도가 해안가 바위들을 세차게 때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어젯밤 바람이 정말 세었구나. 할아버지는 혼자 중얼거리며 걸음을 옮겼어요. 그런데 해변 끝쪽 큰 바위 근처에서 뭔가 이상한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처음에는 밀려온 큰 해초 덩어리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어머나, 저게 뭐지? 할아버지는 서둘러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곳에는 바위 틈에 끼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바다거북이 있었어요. 등껍질 지름이 80cm쯤 되는 제법 큰 바다거북이였는데 앞쪽 오른편 지느러미에 상처가 나 있어서 피가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바다거북을 실제로 본 것은 할아버지로서도 처음이었어요. 텔레비전이나 책에서만 봤던 신비로운 바다 생물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 신기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거북이는 할아버지를 보자 놀란 듯 몸을 움츠렸지만 바위에 끼어 있어서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아이고, 이 녀석이 어떻게 여기에 끼었을까? 많이 아프겠네.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다거북의 눈을 보니 고통스러우면서도 도움을 청하는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그 순간 할아버지는 어떻게든 이 생명을 구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바다거북은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고 70세 할아버지가 혼자서 바위 틈에서 빼내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잘못 건드리면 상처가 더 심해질 수도 있었고요. 할아버지는 일단 집으로 달려가서 휴대폰을 가져왔습니다. 누구에게 연락해야 할지 고민하던 할아버지는 인터넷을 검색해서 제주도 해양수산청 번호를 찾았어요.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니 담당자가 곧바로 출동하겠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잘하셨어요. 바다거북은 보호동물이라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세요. 30분 후에 해양수산청 직원 2명이 전문 장비를 가지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숙련된 손길로 바다거북을 바위 틈에서 조심스럽게 빼내었어요. 다행히 지느러미 상처 외에는 큰 부상이 없어 보였지만 정확한 검진과 치료를 위해 수산과학원으로 옮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빨리 신고해 주신 덕분에 이 거북이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담당자가 고마워하며 말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혹시 이 거북이가 회복되는 동안 임시로 돌봐주실 수 있을까요? 수산과학원의 시설이 부족해서 민간에서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바다거북을 돌본 경험이 전혀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 생명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할아버지의 대답에 직원들은 기뻐했고 바로 임시 돌봄에 필요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마당 한쪽에 큰 수조를 설치하고 바닷물을 정기적으로 갈아주는 방법, 먹이 주는 법,
상처 부위 관리하는 법 등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수의사도 함께 와서 거북이의 상태를 진단하고 필요한 약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이름은 뭐라고 지을까요? 할아버지가 물어보니 직원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할아버지께서 직접 지어주세요. 구조자의 권리니까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푸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푸른 바다에서 온 소중한 생명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렇게 할아버지와 푸른이의 특별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어려웠어요. 푸른이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서 먹이를 거의 먹지 않았고, 할아버지도 밤낮으로 신경 쓰느라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게 익숙해져 갔어요. 할아버지가 수조 앞에 앉아서 말을 걸면 푸른이가 천천히 다가오는 것 같았고, 먹이를 줄 때도 할아버지의 손길을 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상처도 빠르게 아물어가고 있었어요. 더 신기한 것은 푸른이가 할아버지의 기분을 알아차리는 것 같다는 점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우울해하거나 몸이 아플 때면 평소보다 더 활발하게 움직이며 관심을 끌려고 했어요. 마치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라고 묻는 것 같았죠. 한 번은 할아버지가 감기에 걸려서 열이 나고 기침을 하며 누워 계실 때였어요. 푸른이는 하루 종일 수조 가장자리에서 할아버지가 있는 방향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물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쉬는 편이었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이 녀석이 내가 아픈 걸 아는 건가? 할아버지는 신기하면서도 고마웠습니다. 그날부터 푸른이는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푸른이의 안부를 확인하고 저녁에는 수조 앞에 앉아서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푸른이야, 오늘 마을 아주머니가 멸치를 주고 가셨어. 내가 좋아할 것 같아서 조금 가져왔지. 오늘은 날씨가 참 좋더라. 내가 바다로 돌아가면 이런 날씨를 즐길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혼자 대화를 나누다 보니 외로움도 많이 덜했어요. 6개월이 지나자 푸른이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수의사가 최종 검진을 한 결과 바다로 돌려보내도 문제 없다는 판정이 나왔어요. 할아버지는 기쁘면서도 아쉬웠습니다. 그동안 가족처럼 지냈던 푸른이와 헤어져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바다로 돌려보내는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해양수산청 직원들, 마을 주민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관광객들까지 와서 푸른이의 방사를 지켜보았어요. 할아버지는 푸른이를 마지막으로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푸른아, 그동안 고마웠어. 이제 넓은 바다에서 자유롭게 살아. 가끔 생각날 때 이 앞바다로 놀러와. 푸른이는 할아버지를 잠시 바라보더니 천천히 바닷속으로 헤엄쳐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할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푸른이는 바다로 나간 후에도 매일 같은 시간에 할아버지, 집 앞바다로 돌아와 할아버지가 보이면 얼굴을 내밀곤 했어요.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는데 며칠째 계속되자 할아버지도 알았어요. 푸른이가 일부러 인사하러 오는 것이라고요. 정말 신기하네. 이 녀석이 나를 잊지 않고 있구나. 그 뒤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6시가 되면 해변으로 나가서 푸른이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푸른이가 나타나서 수면 위로 머리를 내밀고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이런 일상이 계속되면서 할아버지의 삶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푸른이를 기다리는 시간이 생기면서 하루의 목표가 생겼고 바다 생물에 대한 관심도 늘어났어요. 도서관에서 바다거북에 관한 책을 빌려 읽기도 하고 인터넷으로 해양생물 보호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할아버지의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 새벽 2시경에 갑자기 가슴에 심한 통증이 느껴진 거예요. 숨도 제대로 쉬기 어려웠고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심장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는 휴대폰을 찾으려 했지만 침실 밖 거실에 두고 온 상태였습니다. 가슴 통증 때문에 일어나기도 어려웠고 큰 소리로 도움을 청해도 혼자 사는 집이라 들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도 낼 수 있는 소리를 힘껏 내어서 도움을 청했지만 파도 소리에 묻혀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는 이대로 혼자 죽는 건 아닐까 하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심한 통증에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평소에는 밤에 조용했던 앞바다에서 큰 소리가
계속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무언가가 물 위에서 계속 첨벙거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파도 소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소리가 너무 커서 근처 펜션에서 잠을 자던 손님들도 깨어났고 펜션 사장인 김씨 아저씨가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밖으로 나와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다에서는 큰 바다거북 한 마리가 계속해서 물장구를 치며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푸른이었습니다. 저게 뭐지? 바다거북이 저렇게 소란을 피우다니. 김씨 아저씨는 신기해하며 바라보았는데 문득 할아버지와 바다거북이의 이야기를 들은지라 할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집을 바라보았는데 평소에는 이 시간에도 작은 불빛이 보였는데 그날 밤은 완전히 깜깜했거든요. 혹시 할아버지께 무슨 일이 있나? 김씨 아저씨는 걱정이 되어서 할아버지 집으로 가보았습니다. 대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고 집안이 너무 조용해서 더욱 불안했어요. 다행히 뒷문이 열려 있어서 조심스럽게 들어가 보니 침실 바닥에 할아버지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김씨 아저씨는 급히 구급차를 불렀고 할아버지는 신속하게 병원으로 옮겨져서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사는 급성 심근경색이었다면서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할 뻔했다고 했어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치료를 받아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회복되는 동안 할아버지는 그날 밤 일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푸른이가 평소와 다르게 소란을 피운 것, 그로 인해 김씨 아저씨가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이 우연일까? 할아버지는 확신했어요. 푸른이가 자신의 위험을 알아차리고 도움을 청한 것이라고 말이에요. 이 녀석이 내 목숨을 구했구나. 할아버지는 퇴원하자마자 바다로 나가서 푸른이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해왔던 것처럼 푸른이가 나타났을 때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고마움을 표했어요. 푸른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정말 혼자 죽을 뻔했어.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푸른이를 단순한 바다거북이 아니라 생명의 은인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을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어요. 동물이 사람의 위험을 감지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신기했거든요. 지역 신문에도 실렸고 할아버지와 푸른이의 우정은 제주도 전체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경험을 통해 깨달은 삶의 의미였습니다. 혼자 외롭게 살아가던 할아버지에게 푸른이는 새로운 목적을 주었어요. 바다 생물을 보호하고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계기가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제주도 해양보호단체에 가입해서 바다 청소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또한 관광객들에게 바다거북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일도 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바다거북은 우리 바다의 소중한 친구들입니다. 그들을 보호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일이에요. 할아버지의 이런 말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푸른이와 할아버지의 우정은 계속되었어요. 푸른이는 여전히 매일 같은 시간에 할아버지를 만나러 왔고 할아버지도 어김없이 바닷가에서 푸른이를 기다렸습니다. 날씨가 나쁜 날에도 몸이 아픈 날에도 서로를 찾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어느 날은 푸른이가 다른 바다거북 한 마리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 푸른이가 친구를 데려왔네. 그 후로는 때때로 여러 마리의 바다거북들이 함께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마치 할아버지를 다른 거북들에게 소개하는 것 같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할아버지를 거북이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외지에서 온 외로운 노인이었던 할아버지는 이제 마을의 소중한 어른이 되었어요. 아이들도 할아버지를 찾아와서 바다거북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했고 할아버지는 기꺼이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할아버지, 바다거북이 정말 사람 말을 알아들어요? 아이들이 물으면 할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말로는 통하지 않지만 마음으로는 통한단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보면 그 마음이 전해지는 거야. 이제 할아버지의 하루는 아침에 일어나서 바다 상태를 확인하고 오후에는 푸른이를 기다리며 바닷가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저녁에는 그날의 만남을 일기에 기록했습니다. 오늘 푸른이가 평소보다 오래 있었다. 새로운 상처는 없어 보이고 건강해 보인다. 내일은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푸른이는 괜찮을까? 이런 식으로 매일 푸른이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기록했어요.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72세가 되었지만 푸른이 덕분에 삶이 더욱 활기차졌어요. 규칙적인 바닷가 산책과 해양보호 활동으로 건강도 좋아졌고 무엇보다 삶의 목적이 생겼습니다. 마을에서는 할아버지와 푸른이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바다거북 보호 축제를 만들기도 했어요. 매년 여름이면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 축제를 보러 왔고 할아버지는 명예 홍보대사가 되어 바다 보호의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저는 푸른이를 구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푸른이가 저를 구한 것이었어요. 혼자 외롭게 살던 제게 새로운 삶을 주었어요. 바다는 이제 할아버지에게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생명이 숨쉬는 소중한 공간이 되었어요. 푸른이와의 만남을 통해 자연과 인간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를 몸소 체험한 것이죠. 그리고 작은 관심과 사랑으로 시작된 인연이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할아버지와 푸른이가 보여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올해로 75세가 되셨지만 여전히 매일 아침 6시가 되면 해변으로 나가 푸른이를 기다리신다고 해요. 그리고 푸른이는 이제 새끼 거북이 3마리의 어미가 되었어요. 때때로 온 가족이 함께 할아버지를 만나러 오면 할아버지는 그럴 때마다 우리 푸른이가 이렇게 훌륭한 엄마가 되었구나 하며 눈물을 글썽이신다고 해요. 마을에서는 할아버지와 푸른이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양보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전국에서 많은 학생들이 견학을 오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바다거북 보호의 상징적인 인물이 되셨어요. 내가 이 나이에 이런 일을 하게 될 줄 꿈에도 몰랐어요. 푸른이 덕분에 남은 인생이 이렇게 의미 있어졌어요. 할아버지가 최근 인터뷰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주변의 작은 생명들, 소외된 이웃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삶에도 예상치 못한 기적을 가져다 줄지 모르거든요. 할아버지의 사연이 감동스럽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려요. 여러분 덕분에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 하루도 푸른이와 할아버지처럼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는 마음으로 보내시길 바라요. 정말 감사합니다.